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어젯밤에 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안았죠. 끌어안고 다시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운전한 차를 타고 어제 희생된 소방관들 장례식장을 윤석열 후보가 같이 찾고 이렇게 운전 직접 하는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이런 모양도 연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총질했다 그러고 당이 안 되길 바라냐고 얘기하고 이럴지도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을 좀 사실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난하게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10% 뺏긴 10%의 지지율 다시 찾아와서 이재명을 압도하고 우리가 무난하게 대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의 이준석 대표 2030의 가장 큰 지금 지주라고 하죠.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집 나간 2030의 표도 금방 돌아와서 우리가 금방 역전할 것인가, 안철수한테 갔던 표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나중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솔직한 느낌도 좀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윤석열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끌어안고 같이 손 들고 포옹하고 화이팅 외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가슴을 썰어내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옆에 들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큰 선거에서 뒤지다가 앞서가가지고 차이를 적어도 5% 이상 벌린 선거는 거의 그 선거가 그대로 끝마칠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그만큼 원래 뒤지다가 따라가는 거는 훨씬 확률이 좀 높은데, 이기다가 뺏긴 경우에 다시 뒤집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 그거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다시 뒤집을 수 있느냐. 근데 앞서가는 쪽에서는 그러면 뒤졌다가 다시 추월해가지고 앞서가는 쪽에서는 선거를 기획하고 선거를 이끄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선거를 이기니까 이 선거가 우리가 짰던 판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특별한 변수 없이 이 상태대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특히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누구 후보도 아니고, 가장 이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들이 상상 못했던 돌발 변수다. 그게 돌발 변수에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자기 내부적인 문제. 대표적인 게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LH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이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LH 사건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나. 이겼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건 인정하실 거예요. 20% 30% 그렇게 이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병으로 갔든지 했겠죠. LH라는 게 터지면서 그냥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빠졌던 그 수치를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그런 LH 사건과 같은 변수가 터지지 않기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대장동도 많이 실체는 저는 분명히 더 큰 게 있다고 보지만 현재 잘 듣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적어도 대선 전에 대선 결과가 날 때까지는 그 뚜껑을 못 열도록 이렇게 이 관리를 판도라의 상자를 일단 봉인을 해놓는데 저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뭐 지금 특검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특검을 해가지고 결과가 뒤집힐 정도로 그 60일 안에 뭔가를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에서 이재명을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관리가 잘 돼 있고, 근데 두 번째, 자기들이 어쩔 수 할 수 없는 외부적 변수, 그 외부적인 변수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제 변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선수라면 윤석열은 이미 이제 뒤지다가 따라가 봤고, 가장 큰 거는 윤석열이 너무 코너로 몰리고 해서 이준석과 윤석열 체제가 동시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겠죠. 국민의힘이 후보가 안 낼 리는 없고, 그러면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성 높은 게 홍준표, 그 다음 유승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선수들이 지난번에 제가 유승민, 홍유 단일화 경선 때 내세웠을 때 섬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당 내에서는 아직도 그걸 제가 이제 욕을 먹고, 조대훈 네가 특히 이제 유승민 그 지지자들이 야 단일화 안 하겠다는데 너 왜 자꾸 우리 후보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꼼수를 부리느냐, 조대훈 너 맨날 뭐 명분 내세우고 뭐 정치의 이상과 가치 내세우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선거 기술자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선수들은 이게 윤석열이면 이미 자기들이 파일을 많이 갖고 있고 한번 해볼만 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상상도 못했던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유승민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홍준표고. 홍준표가 된 박빙으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봤고, 유승민이 오면 자기들 진다고 봤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조대훈이가 홍유 단일화라고 치고 올라오니 실제로 단일화됐으면 이게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실제로 그 생각 있는 몇 명은 무난하게 이기도록 이 당원표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막판에 홍유 단일화로 막 그렇게 따라갈 때 뭐 어쨌든 제가 되게 얄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뭐 선거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체제 그리고 윤석열 체제가 동시에 붕괴가 됐을 때 결국 등판할 수 있는 것은 홍준표, 유승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했는데, 어제 둘이가 같이 손 붙잡고 어쨌든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고 나아가면서 적어도 이제는 홍준표, 유승민이 등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구나. 이제 이번 대선은 이렇게 윤석열로 끝을 보는구나. 윤석열로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정해지니까 이제 민주당은 쉬운 거예요. 뭐 복잡한 이 셈법을 따질 게 없고. 근데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안철수 변수가 떠올랐죠. 안철수가 저렇게 또 오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안철수가 지금 오늘 드디어 15% 찍었지 않습니까? 20%를 넘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안정적으로 15% 이상은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더 지금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안철수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오차범위 밖으로 안철수가 더 높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안철수가 만약에 이재명하고 넣어가지고 둘이가 단일 후보로 올라오면 또 오차범위 밖으로 한 10% 정도 안철수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떠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예전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서울시장 단일화할 때 안철수가 최초에 더 높았지만 결국은 오세훈이 단일화 경쟁에서 이겼고 결국은 조직력이 있는 국민의힘이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안철수하고 윤석열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준석이 그렇게 그 라디오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데,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생각 있냐 하니까 전혀 없다. 아주 단호해요. 그리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또 단일화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후보하고도 뭔가 교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선을 꺼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윤석열로 나오든지 아니면 단일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나오든지 아니면 윤석열과 안철수가 분리돼서 나오든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봉합해서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거가 관리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60일 남은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기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좀 역전해 주길 바라는데 일단은 여론조사를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이 사실 참 우리 입장에서 나이 든 사람들 봤을 때 싸가지였고 뭐 온갖 욕설 다 쏟았잖아요. 의원들이 뭐 사이코패스라 그러고 온갖 소리를 뭐 해당 대표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준석은 이준석다운 맛이 있어야 돼요. 이준석다운 맛이 있고 그 맛이 이 당 내에서 쓴소리도 하고 튀는 발언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이 당 전체의 분위기에 녹아나서 이준석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제 갑자기 이준석이 아침까지는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뭐 끝장을 볼 듯이 얘기하다가 오후부터 급속하게 말이 바뀌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명하시면 어떤 직책도 하겠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튀어나가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뛰쳐나가면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죄송하다. 그 연습 문제 뭐 발언은 죄송하다. 이렇게 이준석이 바뀐 거는 한쪽에서는 뭔가 이준석이 결국 결정적 약점을 잡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숙이고 들어간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뭐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이준석도 거대한 그 힘에 결국은 그 압도돼서 본인의 색깔을 잃고 본인의 그 기질을 잃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손 붙잡고 되게 막 서로 화이팅하고 저러고 있지만 과연 그 모습이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보였을 때 집 나간 그 지지층들이 안철수한테 가고 무당청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건데 그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어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기보다는 정말 그 국민의힘이란 조직 자체가 이럴 것 같으면 왜 그동안 저렇게 싸웠냐. 저게 뭐 하는 거냐. 정말 집권당이 돼도 저런 모습을 보이냐. 프로답지 못하다.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게 향후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지율 반등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귀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렸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비판해 주시고 또 한번 맞춰보시죠, 저하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또 한 일주일 아니면 최고 한 2주일 정도 뒤에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그게 반영됐는지 아닌지 보고 제가 틀렸으면 뭐 감사하게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비판을 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